할아버지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젠가 이 간단한 호신술 조언이 내 목숨을 구할 수도 있다. 겉보기에는 사소하지만 안전과 위험 사이에 미묘한 경계선이 될 수 있는 할아버지가 남기신 12가지 비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 어리석음의 법칙. 할아버지는 항상 자정 이후에는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음의 법칙은 간단해 보이지만 극도로 중요합니다. 어리석은 장소에, 어리석은 사람들과 함께 어리석은 짓을 하러 가지 마세요. 특히 어리석은 시간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다툼이나 폭력 행위는 누군가가 이 규칙 중 적어도 하나를 어길 때 시작됩니다. 어두운 골목, 수상한 파티, 위험한 지역에서의 즉흥적인 모임을 피하세요. 위험한 상황에 처하는 것보다는 따분하다는 말을 듣는 것이 낫습니다. 항상 밝은 길을 선택하고 나가기 전에 계획을 세우며 항상 탈출 경로를 준비해 두세요. 만약 당신의 직감이 안전하지 않다고 말하는 상황에 처했다면 그것은 거의 확실하게 정말 안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2. 밤에는 손전등을 휴대하세요. 어둠은 범죄자들의 가장 가까운 동맹이며 작은 불빛 하나만으로도 그들의 이점을 깨뜨리기에 충분합니다. 손에 든 소형 손전등은 길을 보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잠복한 어떤 공격자도 주저하게 만듭니다. 할아버지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머니에는 절대 불빛이 없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옳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빛이 눈에 직접 닿는 것만으로도 공격자는 방향 감각을 잃을 것이고 그 순간 우리는 탈출할 추가적인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빛은 어둠을 없앨 뿐만 아니라 준비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는 안전한 길을 열어줍니다. 3. 상황인식. 할아버지는 범죄자들이 강한 상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방심하고 경계를 늦춘 사람들을 선택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셨습니다. 상황인식은 우리가 가진 가장 믿을 수 있는 무기입니다. 방에 들어갈 때 그냥 앉아서 쉬는 것에 그치지 마세요. 비상구를 확인하고 주변 사람들의 손을 관찰하며 특이한 세부 사항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문을 향한 자리를 선택하거나 등을 벽에 기대는 것과 같은 간단한 행동만으로도 기습 공격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이 당신을 편집증 환자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저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더 많은 기회를 줄 뿐입니다. 4. 직감 믿기. 이성이 아직 숙고할 시간을 갖지 못했지만 몸은 이미 심박수 증가, 뱃속의 불편함, 피부를 타고 흐르는 불안감 등 경고 신호를 보낸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할아버지가 직감이라고 부르곤 했던 생존 본능입니다.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네 직감은 때때로 네 머리보다 훨씬 현명하다. 이상한 시선, 불편한 침묵, 명확한 이유 없이 무거운 분위기, 이 모든 것은 믿을 만합니다. 그리고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껴진다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너무 예민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즉시 그 자리를 떠나세요. 그런 순간의 직감은 가장 충실한 동반자이며 그것을 따르는 것은 결코 실수가 아닙니다. 5. 안전거리 유지. 할아버지는 한 걸음이 안전과 재앙의 차이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긴장된 상황에서 낯선 사람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그에게 공격할 기회를 주는 셈입니다. 대부분의 기습 공격은 2걸음 이내에서 특히 뒤나 옆에서 발생합니다. 수상한 사람과 마주했을 때는 항상 최소한 팔 한 길이만큼의 거리를 유지하세요. 그 거리가 당신에게 반응할 시간을 더 주기 때문입니다. 혼잡한 장소에 있어야 한다면 몸의 실루엣을 줄이기 위해 약간 옆으로 돌아서고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무릎을 약간 굽히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구석에 몰리는 것을 피하세요. 좋지 않은 상황에서 몇 걸음 뒤로 물러나는 것만으로도 당신을 보호하는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6.
펜싱 자세 할아버지는 그것을 민첩한 자세라고 부르셨습니다. 정면으로 서는 대신 약간 옆으로 돌아서서 한 발은 앞에, 다른 발은 뒤에 두고 무릎을 살짝 구부린 채 체중을 고르게 분산시키세요. 이 자세는 공격하기 쉬운 면적을 줄여주고 피하거나 더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기동성을 제공합니다. 손은 가슴 높이에 두되 손바닥은 살짝 벌린 상태여야 합니다. 비공격적인 제스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항상 보호하거나 방역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연습해야만 그 자세가 자연스러운 반사작용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연스러움은 범죄자들이 당신이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강점입니다. 7. 먼저 도망치고 나중에 방어하세요. 할아버지는 항상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맞설 필요 없이 자리를 뜰 줄 아는 사람이다. 당신의 자존심 때문에 위험한 상황에 머물지 마세요. 문제가 발생할 조짐이 보이면 빠르고 단호하게, 그리고 자신감 있게 떠나세요. 모든 싸움은 부상과 예측할 수 없는 법적 결과의 위험을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궁지에 몰려 출구가 없다면 먼저 행동하세요. 약점 공격이나 순간적인 기습은 탈출할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실용적인 조언을 덧붙였습니다. 평소에 신는 신발을 신고 끈을 단단히 묶어 달리는 연습을 하세요. 그래야 필요할 때 당신의 발이 삶과 죽음의 길에서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8. 손을 방패처럼 들어올리기 손의 언어는 때때로 1000마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합니다. 위협에 직면했을 때 두 손을 가슴 높이로 천천히 들어올리고 손바닥은 바깥을 향하게 하세요. 밖에서 보는 사람은 나는 문제를 찾지 않는다고 말하려는 듯한 평화로운 제스처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것은 전략적인 자세입니다. 손은 항상 순간적으로 보호하거나 격퇴하거나 방역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자세는 거리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며 상대방이 예상치 못하게 행동할 경우 반응 시간을 늘려줍니다. 할아버지는 이것을 부드러운 방패라고 부르셨습니다. 겉으로는 겸손하지만 속으로는 잠재된 경계심과 결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습관이 되면 다른 사람들은 당신이 자신을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결코 알지 못할 것입니다. 9. 항상 비상구를 파악하세요. 할아버지는 어느 곳에서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편안한 자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출구를 찾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무슨 일이 발생하면 몇 초의 반응 시간도 이미 너무 늦기 때문입니다. 카페에 들어갈 때 비상구를 확인하세요. 거리를 다닐 때는 언제든지 우회할 수 있도록 항상 열린 길을 확보하세요. 물건이나 군중이 당신의 길을 막도록 두지 마세요. 잘못 놓인 의자나 테이블도 당신을 갇히게 할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항상 이렇게 상기시키셨습니다. 출구를 찾는 것에 익숙해지면 너의 뇌는 스스로 안전지도를 그릴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은 편집증 환자의 습관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의 본능입니다. 10. 밝고 붐비는 곳에 주차하세요. 통계에 따르면 많은 공격이 주차된 차 바로 옆에서, 특히 어둡고 외딴 주차장에서 발생합니다. 할아버지는 이것을 잘 아셨고 항상 불빛이 있는 곳, 입구 근처 또는 사람들이 있는 곳을 선택하셨습니다. 범죄자들은 어둠과 침묵을 필요로 합니다. 불빛과 사람들의 흐름은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차로 가기 전에 열쇠를 손에 쥐고 망설이지 말고 곧장 단호하게 가세요. 가방에서 더듬거리며 찾지 마세요. 특이한 점을 발견하면 주저하지 말고 상점으로 돌아가거나 붐비는 곳에서 기다리세요. 할아버지는 차는 다른 곳에 주차할 수 있지만 인생은 한 번뿐이다
라고 상기시키셨습니다. 주차 시 현명한 선택은 예상치 못한 비극을 막을 수 있습니다. 12.7 항상 귀를 열어두세요. 할아버지는 항상 너의 귀는 가장 빠른 경고벨이다 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거리를 걸을 때, 특히 낯설거나 황량한 곳에서는 절대 이어폰으로 귀를 막지 마세요. 음악이 주변 소리를 가리게 두지 마세요. 왜냐하면 뒤에서 들리는 빠른 발걸음, 낯선 목소리, 또는 심지어 특이한 침묵까지 이 모든 것이 경고 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폰은 위험을 듣지 못하게 하지만 열린 귀는 기습당하기 전에 반응할 기회를 줄 것입니다. 주변의 삶의 리듬, 즉 소음과 특이한 침묵 모두를 듣는 습관을 들이세요. 많은 경우 갑작스러운 침묵은 소음보다 훨씬 더 무섭습니다. 무언가 일어날 것임을 알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귀가 차분한 호흡과 함께할 때 당신의 마음은 행동하기 위해 더 명료해질 것입니다. 아이를 치고 열쇠를 무기처럼 쥐세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열쇠를 손가락 사이에 꽉 쥐면 호신용 갈고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기도 전에 자기 손을 찢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방법이라고 단언하셨습니다. 올바른 방법은 가장 긴 열쇠를 손에 단단히 쥐고 작은 막대기처럼 튀어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열쇠는 목이나 하복부와 같은 약점을 공격하기에 충분히 단단한 도구가 됩니다. 손목에 끈을 묶으면 공황 상태에 빠지더라도 떨어뜨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할아버지는 준비된 한 손이 10개의 떨리는 손보다 항상 강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열쇠를 쥐는 방식의 작은 변화만으로도 익숙한 열쇠를 부적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남기신 12가지 조언은 사실 매우 간단합니다. 손전등의 불빛, 팔 한 길이의 거리, 또는 열쇠를 단단히 쥐는 방법과 같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러한 작은 것들이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항상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안전은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준비에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모든 것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